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오찬 당일 1시간 앞두고 무산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본회의가 열렸는데 급격히 냉각된 정국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시간만 해도 오찬 회동에서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검토하더니 불참 의사까지 밝혔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무례한 거죠. 예, 이례라면은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보면은 영수회담 제안을 본인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회담 제안을 해서 일단은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그럼 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만나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지방 통합 부분들도 있고 대미 투자법도 있고 법안 관련해서 통과돼야 될 민생 법안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찬 시간 1시간 한 2시간을 채 안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안 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동네 아저씨들끼리 말한 대로 뭐 옆집 아저씨 불러놓고 뭐 부부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급한 공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있을 곳은 야당 대표의 자리가 아니라 아스팔트에 정광훈 씨가 빈 그 자리를 가야 된다. 공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건 어깃장도 아니라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면 제가 나름대로 투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가면 안 된다. 윤석열 뭐 그냥 그분 선고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본인이 동작경찰서 수사받고 있는데 가면 되겠냐? 라고 하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인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야당 최고위원들 만류로 가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이거 직전에 이렇게 안 간 거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 나오더라고요. 뭐 이 상황이 이례적이니까 여러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는 게 무례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당대표 만나서 오찬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날에는 국민의힘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더군다나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한 것 자체가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 당일 뭐 10시, 11시에 불참 통보한 것은 시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사위에서 대법원 대법관 증언 또 재판 소원제와 관련해서 강행 처리했을 때 그날 밤에 장동혁 대표는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논란도 조금은 줄어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 오찬에 참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봤을 것 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은 협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보이는 것은 협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중국 그 초한직 고전에 홍문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항우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유방을 잔치집에 초대해놓고 사실 자객을 두어서 암살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행보, 대통령의 협치 행보는 협치가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저는 참석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분주하게 또 오찬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갑작스러운 오찬 무산에 안타깝다면서도 서로를 앞두고 여야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반응 들어보시죠. 전혀 그 아침까지 그런 기미는 못했습니다. 불참 소식이 왔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문제도 아닙니다. 설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연휴가.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국정이라는 게 결국은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고 또 여당이 좀 더 지는 거지만 야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들러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제 만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에 대한 속도전 얘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입법의 속도를 내달라. 예. 입법이 조금 늦습니다. 평균치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께서 만약에 어제 오찬이 있었으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아마 협조를 요청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들러리고 누가 주빈입니까? 그런 거 없는 거죠. 두 분이 다 중요했던 거였죠. 네, 청와대 홍익표 수석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회의를 가지고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렇게 취소하는 게 좀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보죠. 예. 사람의 약속으로 따졌을 때 만나자고 했으면 그거는 그 어떤 감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만나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했잖아요. 응했는데 바뀌었다는 건 누가 실수했나요? 장동혁 대표가 실수했죠. 그러면 이제 국정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이 그 사법과 관련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무례해서 안 갔다. 이 사법에 대한 이 법안 통과가 법사위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논의를 중단하라고 싸웠던 적도 없습니다. 싸웠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이유를 들어서 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고위의 지도부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가면은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전한길 씨라는 그 보수의 극우 유튜브 윤어게인의 선봉장 당원이잖아요. 그 사람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어떤 행동들로 저는 결정된 게 아닌가. 근데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 같은 이유를 대야 뭐가 저희가 그럴만 하겠다, 이해할 만하다, 야당 대표로서 좀 불참할 만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는 것도 궁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사실상 이제 장동혁 대표는요 영수회담 같은 거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민생을 살리자고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밥상을 걷어찼다는 거 이거는 민생을 걷어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성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화의 장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어서요. 또 다시 대화의 계기가 생겼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계기가 분명히 영수회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같이 만나자고 한 것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 바로 불참을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정치 상식에 맞진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이렇게 강행 처리했을 때 그 즉시 불참을 통보했다면 청와대나 국민들께서 느끼는 바도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 전한길 씨나 윤어게인 세력의 주장이 장동혁 대표의 오찬 불참으로 민주당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선후 관계를 보더라도 전한길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예, 진짜로 오찬에 가지 않은 그 배경에 전한길 씨나 윤어게인 세력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여야 반응은 저희가 잠시 뒤에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요. 대통령이 결국 정청래 대표와는 둘이 만날까 이 점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만나진 않고 청와대 그 참모들과 함께 삼계탕 먹으러 갔더라고요. 네네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협치하고 다시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잃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회는 열려 있죠. 대통령께서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의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정말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예의를 지킨 겁니다. 정청래 대표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비공개로 전환하고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 여야 대표를 불렀으니 지금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부탁할 게 있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형식을 갖춰서 초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의 만남을 미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또 정청래 대표와 통화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따로 한번 어떤 회동을 비공개라도 잡자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치적인 갈등을 위한 봉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은 국회 입법이 너무 느리다고 지금 속이 타고 있어요. 예. 본인은 지금 뭐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야 대표를 불러다가 부탁한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일단은 만남은 불발이 돼서 아쉽지만 당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입법 속도를 내므로써 예.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과 혁신, 실용적인 네.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화답하는 모습들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불참을 두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갑자기 불참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해석들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 세력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 아침 여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야의 해석 들어보시죠. 아니 사법개혁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걸 어제 오늘 알았습니까? 저희는 이 개혁안을 사실은 지난 연내에 처리를 했어야 돼요. 작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으니 민생까지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안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찰청 후속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양보를 하면서 시간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저희가 민생을 위해서 양보를 해온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상황을 표출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을 좀 완전히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장애 집회를 해도 부족한 상황 아니니까 네. 한가하게 오찬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오찬을 앞두고 이 법을 이렇게 무력으로 통과시키는 거 보면서 이거는 밥상을 없겠다라는 그 의도라고 보여졌어요. 네. 그리고 명절 앞두고 야당을 불러서 통합 쇼에 이용하려는 계산으로 보였고요. 이게 이제 뭐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악수한다. 이건 연출이다. 이건 쇼다.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분이 뭐 당에 무슨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영수회담까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말이고 또 프레임인데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좀 면을 구긴 게 최고위에서는 일단 간다고 했다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 반대 입장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최고위원들이 좀 입장을 조율해서 확실한 그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9시 정각에 열리면 8시 30분, 40분 정도에 만나서 최고위원들끼리 티타임을 갖거나 예.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율이 있는데 이 과정이 왜 생략됐는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있었다면 이런 혼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청와대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점심이 성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예.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다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한다면 누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불참하게 되면 편한 사이라면 그냥 우리 둘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불편한 사이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으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두 사람이 갈등을 해소했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참모들하고만 식사를 한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입법 속도와 관련해서 자꾸만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20대, 21대보다 22대가 법안 처리 속도 평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있잖아요. 정말 본인들이 처리하고 싶은 쟁점 법안들은 보름이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법관 증원 또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 2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처리하겠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실을 알고 민주당에 얘기를 해요. 자꾸만 국민의힘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 뭔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 밥상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찬 불참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항의하는 게 오히려 대여 투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지 않았겠냐 하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도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지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들러리를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러리를 서서 3등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 테이블 위에 이러이러한 아젠다는 꼭 우리가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뭐 힘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찬 취소를 한 1시간 전에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숙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에서 이건 나가서 안 된다라는 이제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신동욱 수석이 먼저 불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참석하지 않기를 좀 간곡히 다시 생각하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저도 이제 반대 의견을 표현했고 정말로 민생을 위한 회담 자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장동혁 대표는 10번 100번이라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요청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만약에 한 장의 사진을 뽑아내기 위한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1000번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나온 지적처럼 차라리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요?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글쎄 워낙 이례적으로 1시간 전에 그 불참을 통보했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났을 때 A4 용지 준비해갖고 다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불참하는 쪽이 더 오히려 좋은 방향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오찬도 불참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도 보이콧했단 말이죠. 네. 민주당 의원들만 한복 입고 이제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치 전국이 설 연휴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윤석열 그 내란 수계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그렇게 좀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품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사실 장동혁 대표도 답답할 거예요. 예. 본인도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만나서 그게 들러리든 아니든 간에 여야 간에 영수회담에 사진 한 장을 담아 놓으면 본인도 야당 대표로서 각인을 시키고 부각될 수 있어서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눈치를 보느라고 속이 타죠. 왜냐하면 전한길 씨 옆에서 뭐라고 하죠. 최고위에서 또 윤호개인을 강하게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하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10분 이해 하나. 사실상 그 여야 간의 영수회담도 걷어찬 것도 문제지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면 국민의힘은 왜 정치합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보내놨으면 할 일은 하면서 정치적인 투쟁은 투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일을 안 해요. 그게 과연 국민들의 선출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인가라고 묻고 싶고 비쟁점 법안을 하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본회의 보이콧 하기도 했지만 당장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가동돼야 하는데 이거 어제 첫 회의였는데 여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이 회의도 파행이 됐더라고요. 이거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투쟁의 목소리를 내되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이 국익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이 진짜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그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180도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에서 갈등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헌법 위헌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것을 재판소원이라는 결과적으로 4심제를 도입해서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면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선거법과 관련해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법안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왜 증원합니까? 지금 인적 구성으로는 계속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바꿔보겠다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금은 뭐 헌법 84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의 사법체계 내에서 정당하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공언하면 이런 문제 불거지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잠시만요. 예. 이게 국민들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이 그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안은요 위헌 소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얘기들을 지금 판사들 그러니까 대법원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재판소원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이건 위헌 소지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헌법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예. 거기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데 지금 판사들 대법원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리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헌법에는요 대법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는 그 체계가 서로 간에 견제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거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만 판사들이 본인들의 재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본인의 권리구제를 주장하는 것이지 위헌의 소지를 대법원의 판사들이 주장하는 게 맞겠습니까? 위헌 소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되고요. 법원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재판소원제가 도입됐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재판이 계속해서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 다 본인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호도하시면 안 되죠. 헌법 101조 지금 우리가 주장해서 이걸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헌법 101조를 판단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니까요. 자.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이거를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선전선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지 않은 법입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고 사실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게 재판소원의 취지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설 연휴 끝나고 2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속도를 두고도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요 거의 10년 이상 논의되던 겁니다. 대법관들이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법원의 사건들이 처리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결국엔 누구 손해입니까? 국민의 손해예요.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사법개혁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판사들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오류를 안고 우리 국민들은 살아가야 됩니까? 그 멍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재판부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판소원을 둔다. 그것도 제한적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들어온다고 다 재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헌법재판소원의 가치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 없다 그러면은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합치를 시켜서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인 것처럼 하는데 사법개혁 필요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 이런 무죄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의 상식이 어긋나고 곽성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을 받아 무죄 받습니다. 이게 과연 온당한 판사들의 판단인가? 국민들은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와서 제발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거 설 연휴 이후로 좀 처리하자,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사위에서는 이걸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속도 조절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훨씬 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밀어붙여서 하는 것들은 저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라든지 최소한의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언젠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한 대로 예. 정치적인 그런 그 오염된 주장들만 아니라면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말하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될 것인가. 예. 이거는 조금 숙고의 과정을 갖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론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두 분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긍정평가가 63%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26%입니다. 전주 대비 5%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오찬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한 부동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게 여론에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사 기간을 보면 사실 오찬 취소됐다 이런 것이 반영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거, 저는 뭐 아무래도 코스피가 지금 5,500선까지 갔었고 사상 예. 최고치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관적으로 이 대통령의 그 국정 능력을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놓았던 공약에 대해서 달성됐다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는 불과 300만 명이 안 되는 숫자고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4,900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일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좀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5%포인트 오르면서 63%였고요.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떨어지면서 민주당 44% 그리고 국민의힘이 22% 기록했거든요. 2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민주당은 3%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3% 떨어졌으면 이제 그 격차가 9%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보면 국민의힘이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죠. 사실 여전히 윤 어게인이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박혀 있어요. 그다음에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부 구성원을 잘라내기에 바쁩니다. 내부 권력 투쟁만 하고 일은 안 해요.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을 정당으로서 인정을 할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21%의 평가도 높은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최근에 이 그 3%포인트가 올라간 부분들은 합당 문제로 좀 치열하게 시끄럽긴 했으나 그래도 건강한 어떤 부딪힘이었고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됐던 부분들이 반영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좀 나름대로의 반사익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지지율이 63% 올랐잖아요. 예. 부동산 문제 하면 떨어지잖아요, 대부분. 네. 오릅니다. 그다음에 그 주요 요인도 부동산 문제가 컸어요. 민생 경제와. 예. 그러면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부동산 문제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열심히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도 못 해냈던 거를 지금 20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매물이 성동, 영등포로 해서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가 저는 국민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유일하게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과 아예 딴 세상에 사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정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사법개혁 속도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론까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법에 좀 속도를 내달라 했고 또 식사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굳이 이 전날 법사위에서 이 사법개혁안을 강행시켜야 했느냐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내 목소리 어제 회의 내용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제 그 법사위에서 이제 사개안 2개를 처리를 했는데 사실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꼭 어제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법사위하고 좀 원내하고는 어떤 소통이 좀 있었나 여쭙습니다. 소통은 계속 해왔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원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설 이후에 처리해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줬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제 법사위 운영이 돼서 그렇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법사위 진행이 좀 무리였다라는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의총에서 법사위의 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원내에서는 법사위랑 따로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법사위가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따로 조율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는 상임위의 일정과 계획대로 절차대로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이고 원내에서 따로 뭐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조율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법사위가 그러네요. 예. 민주당 법사위가 늘 원내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저 원내가 좀 조율하면서 가도 충분히 안 될 건 없잖아요.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누가 그걸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 없습니다. 이 속도 조절 부분들도 좀 원내와 호흡을 맞추면 말씀한 대로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여야 대표 간에 모임을 해놨고 오찬해놨는데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들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안 가는 이유를 막 찾다가 법사위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 잘 됐다. 이거 꼬투리 잡고 안 간다고 이유를 대야지 하는 일을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법사위가 너무 급했다라는 것이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법부 내에서도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에 대한 재판 소원에 대한 것들도 좀 축성을 시켜서 설 이후에 해도 뭐 한 달 늦춰진다고 이 사법개혁이 아예 무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3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기를 갖고 좀 논의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라고 우리 법사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종로에서 뺨 맞고 지금 한강 가서 분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거잖아요. 이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을 법사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보셨는데 민주당 지지율 오르는 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예. 사실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까이 올수록 무당층 비율은 줄고 각 당의 지지율이 결집되는 양상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무당층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당의 운영 방향만 갖고는 계속해서 20%대 초반의 그 정당 지지율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미 드러났거든요. 더군다나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자라는 카드를 비장의 카드로 장동혁 대표가 던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를 내서 이
지지율 반등을 꾀해야 되는데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좀 멀어지는 카드를 통해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깝고 더 국민의힘이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